안녕하세요. 세계 증시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의 유선경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모은 베이지북의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재확인을 본 이후에 겨우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네, 오늘 새벽 마감된 뉴욕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3대 지수 모두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개장 전 발표된 JP모건 체이스의 1분기 실적이 6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지만 그 상승세를 이끌긴 했지만 그 폭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여기에 유가 등락으로 인해서 에너지주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자세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입니다. 0.06% 올랐습니다. 12,270.99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0.61% 올랐습니다. 2,761.52포인트에서 S&P 500 지수 0.02% 오른 1,314.41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미 연방정부의 중기 재정 계획과 주거용 모기지 관련 은행에 대한 제재 방침이 나오면서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경기 판단을 모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되면서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어제 증시에서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이게 베이지북이었습니다. 이 베이지북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JP모건 체이스에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67% 늘어난 5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시면요. 오히려 줄어든 대손 충당금 적립 때문에 이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인데요. 반면 매출은 오히려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에 의해서 징계 조치까지 받으면서 오늘 장에서는 0.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은행주 역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행주가 돈반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콘솔 에너지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또 대본 에너지 역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너지주 2에서 3% 이상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또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했는데요. 미국의 3월 소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상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고용이 나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유가와 식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고무적이라고 시장 평가자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네, 장윤정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네, 자칫 하락으로 마감할 뻔했던 뉴욕 증시를 구해준 건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4월 베이지북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장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장세는 네. 역시 매크로 측면에서 미국 경기 가장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1분기의 대외 수지가 발표된 이후로 사실 대외 수지만 감안한다면 IB라든가 이런 데에서 1분기 성장률을 1%로 낮춘 데에 대한 충격이 사실 장 초반부터 많이 진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JP모건이든가 이러한 실적을 발표한 금융사라든가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웃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1%를 낮춘 1, 4분기의 경기에 대한 부진 이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증시를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미국의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인 메이지 국가.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재정 적자와 관련된 어떤 향후의 중장기적인 미국의 의향을 알 수 있는 중장기 재정 계획 이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잠시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 메이지북은 미 연준의 경기 진단 보고서로서 페이지가 베이지색이기 때문에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항상 미 연준의 경기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달 말에 FRB에 이렇게 회의가 있는데요. 이 FRB의 회의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네. 월가의 시장 참여들은 그래서 관심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12개 지역에 대한 경기 진단 보고서가 꾸준히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매출 전략인 금리 인상이라든가 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출구 전략을 초반부터 강도 있게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쪽에 회복세가 그래도 불안하다 하는 이런 쪽의 내용이 나오면서 네. 증시에서는 경기가 좀 호전된다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네. 그러나 출구 전략을 추진할 만큼 강력하게 회복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주가의 마감되는 지수를 보면은 지극히 전날에 비해서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아주 굉장히 조금만 올랐죠. 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쪽으로 시장이 일으켜서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표했던 중장기 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네. 미국은 우리와 달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회계연도가 마지막 무렵에 쓸데없는데 도로를 파헤친 만큼 그런 식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있어서는 세대 간 전형 문제라든가 또 연도 간의 전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 허용되는 이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의 재정 계획을 보면 오히려 단기적인 1년 계획보다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는 것이 더 미국의 재정 수지와 관련돼서 정확한 내용을 읽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 지금 미국이 위기 극복자에서 과다한 재정 지출로 인해서 미국도 일부 무디스라든가 세계 3대 시장 평가로부터 국가 채무에 대한 경고 우려를 받고 하지만 네. 그러나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 보면 2012년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일으키냐면 미국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누진적인 재정 수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재정 수입은 더 증가해서 네.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줄이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이 미국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관련해서 신용평가의 경고가 나올 만큼 굉장히 위험한 수위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2012년 이후에 재정 적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는 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제의 IB들의 1% 성장률 전망,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더블딥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이런 것을 이 베이지북과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기에 향방할 수 있는 중장기 재정 운전 계획에서 뒷받침함에 따라서 그 충격을 극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틀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런 국면을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소강 상태에 대한 현상과 또 원인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머징 마켓이죠. 브릭스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일본 원전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여왔던 각국 증시 실적 개선 기대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장윤정 캐스터 내용 전해주세요. 네,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모처럼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상하이 지수 마감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상하이 지수입니다. 0.96% 올랐는데요. 3050.40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약세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상승세로 거래를 돌아서면서 어제장은 전약 후강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어제장은 기업의 실적이 예상을 웃돈 것으로 또 확인이 됐고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는 강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별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으로 순이자 마진 개선이 예상되는 은행주,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제약과 음식조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가전업종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홍콩 H지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H지수 역시 소폭 올랐습니다. 0.9% 올랐는데요. 13,566.4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약보합세로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보면 일본의 원전 사태와 글로벌 경기 둔화 전망과 같은 이런 소식이 나오고는 있지만 해외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장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관련 종목을 보시면은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수혜가 예상이 되는 항공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 유입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금융과 IT 업종으로 강세가 이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센섹스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휴장을 하고 개장을 했는데요. 어제장 크게 올랐습니다. 2% 이상 올랐는데요. 19,696.86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IMF가 인도의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을 했고 또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RTS 지수 보겠습니다. 러시아 지수만 좀 소폭 떨어진 모습입니다. 어제장 마감 종가가요. 2062.4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 상승과 실적 개선의 호재에 힘입어서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좀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투자 의견 하향 조정으로 이 대형 철강주를 중심으로 철강은 약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베스파 지수 역시 소폭 내렸습니다. 0.6% 내렸는데요. 66,486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은 이 최대 철강업체인 발레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철강과 석유, 자원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부동산주는 좀 상승을 하면서 이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머징 마켓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신용평가사들의 위력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 3대 평가사들의 최근 움직임이란 주제로 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생 댓글에 글 올려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춘 부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네, 부사장님, 네, 먼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평가사 얘기하면 네. 아마 시청자분이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신용등급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 국가신용등급이 꼭 주가가 올라가면 항상 그 우리나라를 좀 나쁘게 평가해서 시청자분 중에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본 적도 많은데요. 네. 오늘 그 자세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 평가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세계 평가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등록을 한 보통 실적이 있는 이런 업체들이 한 150개 이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상 150개 이상이 된다고 본다면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비교적 경쟁적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가하는 기업 수를 본다면요. 네. 그러나 이 세계 평가 시장은 세계 3대 신용평가인의 절대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3대 평가 시장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무디사와 스탠다드 푸어스사, 그 다음에 유럽의 피치사를 이렇게 꼽고 있는데요. 네. 이들 그 3대 신용평가들이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참가수로 보면 경쟁적 시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시장 점유를 볼 때는 완전히 독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3대 평가 기관 하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세 기관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사실 위상으로 보면 세계 3대를 꼽고 있습니다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위상으로 보면 미국의 무디사가 가장 영향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의 무디사가 세계 평가 시장의 업무에 약 5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무디사의 영향력을 보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그런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들이 동일하게 특정 국가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등급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무디스가 조정할 때는 가장 영향이 컸고 네. 그 다음에 피치사가 이렇게 조정할 때는 가장 영향이 작은 것도 3대 신용평가의 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세계 어떠한 시장보다도
사실 그 독과점 구조를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 평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3대 신용평가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미국의 앨런 사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미국의 앨런사가 파산하기 불과 사흘 전까지도 투자 등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위상이 높아서인지 그 평가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유성경 앵커께서도 좀 방송이 진행되면서 여러 네. 가지로 경제 식견이 상당히 높아져서 적절한 이런 과거의 그 사례를 꼽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럴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이 신용평가사라는 것은 원래 치면 사전에 어떤 투자 행위를 할 때 일정의 리스크를 미리 예고해서 네. 경제 주체들에게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그 신용평가사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도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이러한 사전에 투자 안내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히려 사후에 그 뒷북치는 일, 앨런 사태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도 역시 신용평가위원들이 사전에 신용등급을 조정해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좋으면 좋은 일, 나쁘면 나쁜 일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를 미리 안내하는 것보다는 네. 무슨 사건이 터지고 그걸 반영해서 신용등급을 오히려 2단계, 3단계 떨어짐에 따라서 네. 금융시장이 신용등급의 평가가 없었을 때는 그래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에 꼭 신용등급이 이렇게 조정이 돼서 오히려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 크게 했던 이러한 그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이번 그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 1세기 만에 찾아왔던 이게 대형 위기인데 3대 신용평가기는 명성으로 본다면 사전에 좀 예고를 해서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를 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것도 네. 역시 신용평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모든 위기는 신용등급이사들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측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용평가사들이 제 역할을 하면 대형 금융사고는 막는다. 이런 걸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나 최근에 그 금리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금리위기가 대형 금리위기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는 이 3대 신용평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위기 때 신용평가사들 이 조금의 원인은 제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제공했습니다. 네, 네네. 상당히 많은 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시청자분이 텐데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하게 느끼십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3대 신용평가사들의 어떤 개혁의 목소리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상당히 개혁 목소리 컸습니다. 네. 3대 신용평가들이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가 워낙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개혁이라든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긴 했습니다는 그 이전에도 사실 신용평가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네. 그리고 참가자 수의 범위를 좀 늘려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요구들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의 그 방울을 다는 이러한 네.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든가 비판할 때는 3대 신용평가의 위상이 워낙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 개혁의 목소리를 들이대면 오히려 국제금융시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역시 과거의 모습에 나타났기 때문에 개혁과 구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면에 나서지 못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사실 그 신흥국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개혁과 구정의 목소리 이것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3대 신용평가원들이 선진국 위주로 됨에 따라서 네. 사실상 신흥국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개혁이라든가 구조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비판하면 이렇게 불이익이 당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개혁과 구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3대 신용평가원들이 워낙 힘이 크고 이 신용등급이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신흥국들의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있는 3대 신용평가를 대상으로 해서 레이트 쇼핑하는 이제 보통 이제 여성들이 그 백화점 가면 쇼핑하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쇼핑하는 이건 이제 레이트 쇼핑이다 하는데요. 이런 레이트 쇼핑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3대 신용평가기관이 있는 그 주변에는 신용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오로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기업들이 뭐 전담하는 그런 그 부서라든가
아니면 전담하는 합숙소라든가 이런 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그 집성촌을 형성한 만큼 위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얼만큼 3대 시정평가의 힘이 무소불위의 힘이었던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전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말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3년간의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요? 금융위기가 워낙 크게 터졌고 네. 여기에 따라서 세계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다 보니까 이제는 방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댔던 것이 국제신용평가원의 평가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치유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결실을 받아서 지금은 사실 국제신용평가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께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렇죠. 이것이 가장 궁금했을 거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혁과 구정을 다는 데 있어서는 국제신용평가원들이 본래 역할대로 사후보다는 사전에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본래 업무를 찾기 위해서, 본래 임무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확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롭게 이렇게 평가 잣들여서 들이대고 있는 것은 종전처럼 이렇게 국가, 기업 이렇게 사실 구별이 안 됐습니다는 이번에 새롭게 나온 평가 등급에서 보면 평가 네. 기준에서 보면 국가는 국가, 기업은 기업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면 특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지표가 중에서 재정 수지, 국가 채무 이것을 중시해서 종전보다 중시해서 한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과거에는 주로 재무제표상에 어떤 그 근거로 해서 이게 신용등급을 평가했습니다는 그러나 새롭게 신용작제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어떤 단순한 재무제표보다는 네. 오히려 고객과 함께 20년, 30년 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의 능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 점이 더 이게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아마 많은 기업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력했던 것은 평가의 시점에서 그동안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금융의 예방적 기능보다는 금융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는 이번에 그 개혁과 구정에서는 일률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는 평가 시점을 사후보다는 사전으로 옮겨라 하는 네.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했던 것도 국가 신용등급 평가사들이 어떤 새롭게 변하는 것을 눈에 띄는 정전과 구별되는 새로운 그 현상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 평가 기준 상당히 많이 달라졌군요. 많이 달랐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 시간이 관계상 네. 제가 이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는 네. 여러 가지 뭐 시장의 과점적 구조를 어떻게 바뀔 것이냐, 네. 신용등급 평가할 때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네. 그다음에 신용평가원들이 만약에 평가 등급을 잘못 할 때는 사후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이런 그 분야에 걸쳐서 많은 개혁이 단행됐거든요. 네. 그러나 오늘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린 것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 국제신용평가에 대해서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을 한 14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 작가를 통해서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전부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참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그런데 간단하게 국가와 또 기업 두 부류로 나눠서 또 세부적인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개별 국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적인 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네.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를 중시하는 네. 새로운 국가 신용등급 평가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서 세계적으로 보면 실제로 이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위기가 지난해 1차 상반기 때 발생한 데 이어서 2차 그렇고 올해도 3차의 유럽의 재정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유럽 자체적으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3대 신용평가원들이 이 문제를 중시해서 신용등급이 일제히 하락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불거져 나온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웃 일본도 사실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적자가 위험 수위를 벗어남에 따라서
9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2월 달에 국가신용등급을 떨어졌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네. 아마 올해 들어서도 이 재정적 재능과 국가채 문제가 일본의 지금의 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사실 재정적 재능과 국가채 문제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그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무디스를 비롯한 세계 3대 신용평가가들은 이미 미국의 재정적 재능과 국가채 문제가 위험수에 다다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실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 미국에서는 국가신용등급을 바로 들이대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는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대 신용평가에겐 자체적으로 책임 소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보면 사후에 여러 가지 혼란에 따른 문제점을 원인 규명하기 때문에 네.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사실 세계 중심지인 이런 미국에 대해서 국가신용등급에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신용등급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쉽게 조정하는 것은 사실 세계경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전의 경고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선진 3개국들이 이 재정적 재능과 국가채 문제에 지금 올해 들어서 일제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과거에는 이 기준을 그렇게 웨이트를 두지 않았습니다는 네. 이 기준을 웨이트를 둠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신용등급이 바로 조정되니까 그렇죠. 신용등급이 바로 조정되면 재정적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재정 위기가 불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망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는 네. 사실상 그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할 땐 재무제표상에 뭐 매출액이 얼마니, 영업이익이 얼마니, 당기이익이 얼마니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기업들의 평가 방식은 상당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기업을 평가할 때 유망한 기업이라 하는 것은 단기적인 재무제표상의 어떤 이익이 지표상에 조금 좋은 것이 아니라 네. 20년, 30년 동안 고객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영 여건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단기적 이익보다는 나눔과 기부를 통해서 네. 고객과의 관계를 이렇게 개선시켜서 사실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런 것을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지표보다는 더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해당의 고유 경쟁력, 인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신상품 개발이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당장 나타나는 재무제표상 이익보다는 더 중시해서 네. 그 기업들의 평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4분기 실적이라면 이미 나타난 겁니다. 네. 나타난 겁니다. 이미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 한다 해서 왜 사전적 기능을 중요하냐면 기업이 지금 투자하면 투자 회임 기간을 3년,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3년, 5년에 거둬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지금 펀드에 가입한다면 지금 당장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후, 6개월 후, 3년 후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단기 수익보다는 어떠냐면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그 기업이 내가 펀드를 가입한 기업, 내가 주식을 가입한 기업 네. 이게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자의 본래 인물을 찾아준다는 것이 바로 이런 평가 기준의 방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내 그 대기업들도 앞서가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포착해서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어떤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눔과 기부를 얼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업들도.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그 비용이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트렌드에 포착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부여되고 가치가 부여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을 부어주다 보니까 그 해당 기업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트렌드를 포착하는 기업들은 더 큰 이득이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사실상 그만큼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을 번 거에 대해서 사실상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네. 적대감이 없다. 그래서 남을 치팅하고 남을 해고 돈을 벌면 사실상 그 돈은 부자가 될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바르는 졸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이번
새로운 기업의 평가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착한 기업이 돈을 버는 것,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착한 기업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이런 네. 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격상이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어떤 영향을 받는지요?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개혁과 구조조정을 일찍 했지만 네. 사실 신흥국들의 그 3대 신용평가의 국가신용등급 조정할 경우에 그 영향력이 반감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시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합니다는 과거에 보면 이들 기간이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 코스피 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께서 개혁과 비판을 받았는데 왜 신용등급의 평가는 이렇게 국내에서 영향이 높을까 하는 것을 한번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네. 국내 이렇게 시장 중에서 국제 신용평가 시장에서 사실상 윈블던 현상, 우리나라의 국내 신용평가에서 윈블던 현상이 상당히 강합니다. 윈블던 현상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판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만큼 뭐냐? 국내 평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을 신용상의 위상을 갈 수 있는 이런 평가 등급을 시급히 육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이 신용등급은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 문제는 빠르게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 신용평가기관들이 하루빨리 세계적 신용평가를 갖추면 좋겠습니다는 상당히 시간을 요한다. 그러면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각도에서 아시아 지역만이라도 3대 신용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공동 신용평가사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도 역할을 잘해서 아시아의 공동 신용평가사를 만들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이걸 경험을 바탕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세계적인 신용과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러한 평가사들이 나와서 그 어떤 시장보다도 외국인이 판치는 또 3대 신용평가의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이러한 국내 신용평가에서의 윈블던 현상을 제어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관련돼서 가야 될 정책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남도아님께서 이 메일로 아까 말씀하신 신용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네. 오늘도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 사항 많았는데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남도아님 외에 CJDDL님, 미래준비님, 모도리님 등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내일도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